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폭풍 전 고요함이 바로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미 대선의 유권자 투표가 시작이 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 대선에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표를 앞두고 크립토 마켓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2% 하락한 68,26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1.82% 하락한 2,420달러대, BNB가 0.61% 하락, 솔라나가 1.7% 하락, XRP가 0.28% 상승한 0.5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60.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3.1%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과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미 대선이 맞물리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68,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경우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두 회사 각각 6%와 4% 이상 하락하며 대형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의 주가 하락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단기간 내에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우려에서 비롯되게 되었는데, 이 미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즉 GDP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인 3.0%에 다소 못 미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수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3.7% 증가하며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실망감을 상쇄하게 되었는데요. 이 10월 민간 고용 또한 23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주는 주요 정치 이벤트들, 경제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서 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요 이슈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간의 이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의 이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초박빙 양상으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 미 대선의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부터 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당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당시 치러진 대선 또한 투표 당일에서 4일이 지난 7일에서야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CME 페드 워치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FOMC까지 2일하고 이제 13시간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연준은 7일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12월 18일 열릴 마지막 FOMC에서도 추가 인하를 통해 기준 금리 4.25에서 4.50%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준이 최근 견조한 이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또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하나의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과 주요 산유국 간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애초 결정한 점진적인 증산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연기한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 시작 시점을 한 달 연기한 셈이 되는데, 이 오펙 플러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오펙 플러스는 하루에 이제 220만 배럴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고 이후 내년 9월까지 점진적으로 매월 감산 물량을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기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원유 공급이 억제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원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압박을 주게 되며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강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내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일부러 증산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 측면 저항선 재테스트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저항선 재테스트 완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3월부터 상승을 제한했던 하향 추세선 재테스트를 막 마쳤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 BTC는 분석가 이그레이그 크립토를 인용해 이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그레이그 크립토는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10월 중순 저항선을 돌파했고 비트코인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68,000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조정으로 실질적인 돌파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난주를 이제 좋게 시작을 했다. 이는 이틀 만에 약 10% 상승한 것이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재테스트 단계를 확인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면 이그레그 크립토가 언급한 초반 돌파는 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트코인은 47,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주간 시간 프레임에서 비트코인이 38주 동안 한 차례 큰 돌파와 재테스트 과정을 거쳐왔음을 의미한다. 최근 73,000달러 이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그레이그는 이번 상승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주간 마감을 상승 구간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 조각이 무슨 펀더멘탈이 있냐라는 건데, 실제로 기업의 경우는 대차 대조표라고 보면서 이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비트코인은 일종의 원자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비트코인 관련 여러 지표들을 가져와 펀더멘탈을 주장하는 지표로 이용이 되었고, 그런 지표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와 공급은 레거시 쪽에서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마일스톤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마침내 금 ETF의 50%를 넘어섰다라는 미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상장된 지 10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이뤘다라는 점이 엄청나게 놀라울 따름인데, 이 시점에서 금 ETF의 가격이 상장 이후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기 50달러 아래에 있던 금 ETF는 현재는 250불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500%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금은 전통적으로 제1이 되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현금도 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 제1의 금 보유국입니다. 이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펀더멘탈적으로도 이제 안전한 국가라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달러에 대한 믿음도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금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비트코인은 기반이 되는 자산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백업하는 것이 달러나 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백업하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비트코인 가격을 백업하는 가장 기초적인 담보는 바로 시간과 전기입니다. 즉 채굴 비용이죠. 이 채굴 비용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을 백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산성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나오는 말이 채산성입니다. 당장 채굴자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경쟁, 즉 해슐레이트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드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더구나 반감기를 지나게 되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은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심지어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채굴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한다, 전기를 저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이미 탄생 자체로 일정한 펀더멘탈을 깔고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시기적으로 대폭발을 앞두고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대선이 있는 해에 4년 사이클상 불장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단순한 투자 자산입니다. 뭔가를 분석하고 시장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트렌드와 사업 분석을 해야 하는 자산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투자였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테크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다지 엄청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POW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며 그래서 그 대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일종의 심볼로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 알트코인과는 완전히 그 위상이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 ETF가 금 ETF의 50%를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금은 글로벌 에셋 1위, 비트코인은 10위며 마켓캡은 1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비트코인의 향후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사가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XRP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7년 만에 최대 규모 덤핑 준비 4억 7천만 개의 XRP 매각 예고에 투자자 우려 고조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의하면 리플이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XRP 매각을 준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 리플은 4억 7천만 개의 XRP를 매각하기 위해 예약을 했고 이는 약 2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리플은 2017년부터 매월 10억 개의 XRP를 해제하고 그중 일부인 2억 개의 XRP를 매각해왔다. 그러나 이번 11월에는 기존의 2배가 넘는 4억 7천만 개의 XRP를 판매용으로 예약을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XRP의 가격적인 측면이 아쉬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식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리플 투자자들에게 있어 기회 비용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 채찍을 주고 당근을 주는 것일까요? 이 대규모 덤핑 소식과 더불어 리플레저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리플레저 가격 오라클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레저 가격 오라클 출시 실시간 데이터 통합으로 기관용 디파이 기능 강화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플랩저가 이제 새로운 가격 오라클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기관용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 환경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리플레저에 내장된 가격 오라클은 밴드 프로토콜과 다이아의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피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리플레저의 오라클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최신 시장 조건을 반영하는 가격 피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가격 발견 메커니즘 거래 및 대출 시장에서의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오라클 도입으로 리플레저에는 정확한 이자율 산정, 청산 조건을 필요로 하는 대출 프로토콜 등 이제 다양한 새로운 활용 사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외 내용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리플레저의 가격 오라클 도입은 XRP 생태계의 진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디파이 시장에서 실시간 데이터와 정확한 가격 피드 제공은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성과 유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리플레저는 기존 디파이 플랫폼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며 XRP의 시장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오라클 기능은 XRP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디파이 활용 사례가 가능하게 하여 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또한 리플레저의 오라클은 EVM 사이드 체인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웹3 마켓플레이스와도 강하게 연결됩니다. 이는 XRP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더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채택을 가속화할 전망인데요. 더 나아가 이번 오라클 시스템은 제3자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 XRP 투자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리플레저의 네이티브 방식 오라클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게 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번 오라클 도입은 XRP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업데이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레저는 점점 더 많은 금융 기능을 아우르며 기관 투자자들이
찾는 신뢰성 높은 디파이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XRP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우리가 맞이한 불장 2024-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액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70포인트 동일합니다. 1포인트도 변동이 없네요. 네, 그리드에 기록하면서 지금 70포인트 탐욕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지난 일요일에 발표된 펜실베니아 여론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는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8천 달러까지 하락했죠. 또한 이 이후에 6만 7천 달러 또한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펜실베니아가 트럼프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컸던 겁니다. 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이 곧 비트코인의 폭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지금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느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늘 실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나 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코인 투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단적으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기 하락을 딛고 다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승할 만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반감기 이후 불장 사이클로 볼 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사족을 붙이자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하지만 이미 선거가 시작이 되었죠. 사전 투표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판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대선과 같은 대형 이벤트는 처음 기세가 막판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말인데, 특히나 해리스의 경우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이 트럼프를 간신히 이기는 정도였습니다.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면 통상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죠. 한마디로 해리스 후보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고 제대로 지지 세력을 모으기도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죠. 대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 대형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모든 투자 자산들도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벤트 소멸을 버티고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들도 뛰어들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슈를 타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관련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역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 중인 크레이그 라이트의 테라노트 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테라노트를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으로 무제한 용량을 갖추고 있어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여부를 재판받던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7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이 끝났는데, 오히려 재판 절차 남용과 법정 모독 심리를 12월 18일로 앞두고 있죠.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냐는 이제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세계 제1의 화폐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이슈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강력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변동성이 극심해진 장입니다. 알 수 없는 단기 미래에 사람들이 큰 돈을 내걸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은 수시로 큰 돈을 매수 매도에 이용할 겁니다. 최대 6천에서 8천 달러까지도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자들은 어차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중단기 투자자들은 일부 자금을 움직일 겁니다. 원금 손실 라인을 정해두고 접근하되 가능하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번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